네, 안녕하세요.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네요. 뭐, 아까 낮에, 아침에는 비가 오다가 지금 또 굉장히 날씨가 맑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디어 오형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형식은요, 아마 내용이 좀 길어서 몇 차례 나눠서 아마 이제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내용이 긴 만큼 중요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사실은 뭐 그 앞에 배웠던 형식보다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하나씩 잘 이해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복습 꼭 해주시면은 오형식도 금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고 금방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형식입니다. 자, 다른 문장의 형식을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 오형식도 당연히 우리가, 형식의 형태부터 봐야겠죠. 그죠? 자, 오형식 형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형식과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는 당연히 등장을 하고요. 자, 삼형식 때와 마찬가지로 이 목적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목적어가 등장하게 되고, 앞에서 항상 강조했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다라는 거. 이제는 아마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오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보어가 등장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죠? 이 형식이죠. 그죠?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왔는데, 거기는 제가 주격 보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이 형식에 등장하는 보어는 그 보어 자체가 무엇을 보충 설명해 주냐? 바로 그 주어 자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가 주격 보어라고 했는데, 이 오형식에 등장하는 목적격 보어는 어떤 걸 보충해 주냐면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보어가 이 목적어 있잖아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이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이 형식을 공부할 때도 그 주격 보호 자체가 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이 오형식에서도요, 공부를 할 때 이 목적격 보호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형태만 봤을 때는 그래 그냥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제 목적격 보호가 뭐 이게 뭐 어렵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목적격 보호가요, 그냥 단순히 주격 보호처럼 명사나 있잖아요, 형용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있잖아요, 죄송해요, 오형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뒤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드리자면, 자, 일단 한번 싹 지우고. 자, 일단은 제가 이 형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자, 일단 보호는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고, 제가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항상 뭐라고 했죠? 이 명사와 형용사라고 했어요. 이 형식에서는요, 그 보호 자체가 명사랑 형용사에서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오 형식에서는요, 이게 좀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 종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나 형용사는 보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건데, 당연한 건데, 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로 이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라고 올 수 있고, 뭐 10가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형태가 뭐 있냐면 바로 원형 부정사. 다른 말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간 단계에서 배우면 사실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또 올 수 있냐면은 분사라는 게 올 수가 있어요. 분사. 지금 아직 분사를 공부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는 내용 자체가 베이스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에서는 제가 분사를 일단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중급이라든지 고급 가서는 당연히 목적격 보호를 공부할 때 분사를 공부하겠는데, 일단은요 기본 단계에서는 우리가 오형식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기본적으로 뭐가 오는지 일단 세 가지만이라도 일단 잡고 가자고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적격 보호 자체는 보호이기 때문에 어쨌든 명사랑 형용사가 와요. 근데 주격 보호처럼 그냥 단순히 명사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호에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요. 원형 부정사, 다른 말로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도대체 명사랑 형사가 오고, 언제 투부정사가 오고, 언제 동사 원형이 오냐? 도대체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바로 어떤 동사가 오냐, 어떤 오형식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가 그냥 명사 형사가 될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원형 부정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형식을 공부할 때 오형식 동사를 좀 잘 알아둬야 하고 그 동사에 맞게 목적격 보호의 형태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형식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정해지고 그 목적격 보호의 형태 또는 오형식 동사에 따라서 해석도 그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파요. 동사에 따라서 오형식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의 형태도 달라지고 그 오형식 저기 동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고 해석도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게 좀 헷갈립니다. 사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딱 정해진 틀이 있었죠. 주어 동사 나오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는데 해석도 주어 동사 나오고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 을를 이렇게 됐잖아요. 주어가 동사하다 누구누구에게 을를 직접 목적어 을를 이렇게 됐다면 오형식 같은 경우는 동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동사에 따라서 보호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동사에 따른 형태, 동사에 따른 해석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오형식을 접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오형식 동사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형식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해석도 어떻게 되는지 아마 동사별로 제가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오형식 동사 1번입니다. 자, 일단 목적격 보호로 명사나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부터 일단 먼저 볼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그죠? appoint, 자, 뭐 지정하다, 임명하다, elect, 선출하다, declare, 선언하다 이런 동사라든지 또는 call, 자, call 같은 경우는 4형식도 되지만 5형식도 가능합니다. 뭐 부르다, name, 이름을 지어주다, 자, 이런 동사들은요, 일단은 5형식 동사입니다. 선생님, 근데 뭐 컬이라든지 이런 건 4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일단은 그 형태에 따라서 일단 뭐 문장의 형태를 한번 쭉 보세요. 주어 동사가 오고 이게 간접 목적어 자리에 왔는지 간접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없어 그냥 목적어야 그러면 오형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뭐 나중 가면은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뭐 요령이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동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명사나 형용사. 근데 이런 지금 여기 나온 동사들은 대부분이 이 목적격 보어 자체가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형용사도 나올 수 있겠지만, 명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좀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동사들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어 있는 이가 동사하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렇죠? 주어 있는 이가 동사하다 목적어 을이에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목적의 보호를 어떻게 해석을 해줄까? 하나는 자 목적격 보호로 뭐 임명하다, 선출하다, 선언하다, 그죠?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어 있는이가 appoint 임명하다, 그죠? 누구를 제임스를 뭐 대통령으로 이렇게 임명하다라는 거예요. 뭐 뒤에 가면은 예문을 지금 바로 볼 거지만 아무튼 해석의 기본 틀은 어떻게 된다? 주어 있는이가 동사다, 목적어 을을 목적격 보어로 또는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동사일 때?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아이고야 좀 끌리네요. 오형식 동사로 이런 동사들이 쓰였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라는 사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예문 한번 볼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한번 싹 지우고요. 자, 봅시다. 자, 앞에서 나왔던 동사들을 가지고 그대로 예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they elected him chairman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들은요,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elected. 자, 무슨, 제가 뜻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동사겠네요. 선출했대요. 누구를요? 그를, 그죠? 그를.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네. 자, 근데 chairman이라는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왔네. 이거 오형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은요, 자, elected. 이게 오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었으면 그냥, 이거 문장 오형식이구나라고 딱 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선출했대요. 그를 뭐로? 회장으로. 자, 제가 앞에서 오형식, 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오형식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목적격 보어로.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 딱, 이렇게, 어쨌든 틀에 맞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y 그들은 appointed 자 임명했대요. 동사겠네요. 그죠? 그를요. 그죠? 그를 임명했대요. 자 her 자 여기서 her은 그녀를이라는 목적격 대명사가 아니에요. 자 그녀의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녀의 특별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했어요. 그죠? 그 바이올린 연주가로 뭐 했다?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주어는요 동사했대요. 그를요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오형식 동사 appoint가 자 오형식 동사라는 거 알았으면은 그 틀에 맞게 문장도 딱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석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They appointed him her special violinist라고 했어요. 그죠? 자 발음이 좀 안 되는 violinist 이상하게 발음이 좀 꼬이는데 아무튼 자 이게 her special violinist 끝에 있는 게 결국에 명사로 끝나게 되죠. 그녀의 특별한 바이올린 연주가 결국에는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앞에 명사 앞뒤로 나오는 형사 같은 경우는 묶어주면 됩니다. 어쨌든 명사 자체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로로 가볍게 묶여주시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명사만 남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그는 자 name 자 우리가 name이라면 이름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사실 동사로 쓰이면은 이름을 붙여주다라는 그런 동사의 뜻이 있어요. 자 이름을 붙여줬대요. 동사가 됩니다. 자 name이라는 게 오형식 동사라는 거 알았으면은 문장의 틀로 쉽게 보일 거예요. His son 그의 아들을 뭐라고? 케인이라고 그죠? 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대요. 근데 and가 나왔네. and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건 아직 접속사가 안 배웠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and를 기준으로 앞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문법적인 성분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접속사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그의 아들을 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자, 그의 딸을 목적어 한 번 더 나오죠. 그의 딸을 뭐라고 이름 붙였다? 룰루아라고, 그죠? 룰루아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name이라는 게 오형식 동사라는 거 알았다라면은 이렇게 쉽게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목적어 이렇게 his son 명사니까 그의 아들 끊어주고, Cain 다시 한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왔다? 명사가 나왔다라는 거에 딱 끊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명사가 두 개 나왔는데 사형식 아니에요. 자, 그럼 해석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아들에게 케인을 이렇게 하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죠? 사형식의 해석의 틀을 갖다 붙이자면. 자, 그렇기 때문에 name이라는 것 자체를 오형식이라는 거 알았다면 오형식에 맞게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아들을 뭐라고? 케인이라고. 그리고 그의 딸을 뭐라고? 룰루와라고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죠. 앞에 나왔던 이 해석 틀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기본적인 동사들 upon, elect, declare, call, name 이런 동사들은 오형식이고 오형식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오는 거. 근데 어떤 목적격 보호 형태가 오냐? 이 명사, 형용사가 오고 그리고 이런 동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준다. 여기 있는 지금 해석 틀이 있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고 문장도 확실하게 어떤 형식인지 찾을 수 있고 해석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오형식 동사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일단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동사들도, 자, 목적격 보호로 명사나 형용사를 가져오는데요. 일단 동사가 일단은 조금 달라요. 그죠? 또 앞에서 나왔던 동사가 좀 다르고, 예, 그 동사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나눴어요. 자, 첫 번째 동사를 먼저 볼까요? 자, make, get, let, set, leave, drive, lay, keep. 자, 좀 중요한 동사들을 제가 찝어주자면 make 중요하고요. get 중요하고, let도 좀 중요합니다. 이 동사들은요, 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형식 안에서도 이게 좀 뭐 다르게 좀 쓰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어차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자, 목적격 보호로 어떤 형태가 나온다? 명사라든지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주어 은는이가 동사하다, 목적어 을를까지 똑같아요. 목적어 을를까지 똑같은데 이 목적격 보어가 앞에서 나왔던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라고, 그죠? 목적격 보어로 해석이 됐다면 이런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하게 또는 목적의 보어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형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보어가 있잖아요. 뭐뭐하 개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단어들이 뭐뭐하게로 해석된다고 했죠? 어떤 단어들이? 자, li로 끝나는 부사들이 뭐뭐하 개로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자, 목적격 보어가 뭐뭐하 개로 해석이 된다고 해서 부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 자체가 뭐뭐하기로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어기 때문에 품사는 뭐가 돼야 된다? 명사나 형용사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오형식 같은 경우는 동사에 따라서 그 짜여진 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사는 안 된다는 사실, 그 동사에 맞는 형태를, 맞는 목적의 보호 형태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러한 거에 대한 예문은 바로 뒤에서 우리가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이러한 동사들은 어떻게 해석이 된다, 해석 틀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동사들. 자, 이 동사들은 조금 다른 것보다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동사 자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사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 find, consider, 뭐 think, 뭐 believe, 자, 이런 동사 쉽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주어 은는이가 동사를 해요. 동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아이고 이거 별 진짜 못 그리네. 자, 지금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있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해석이요. 목적어 을로 하면 조금 어색해요.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색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를요, 목적어 자리에 왔는데 이 목적어 은는이 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어 은는이 가로 해석된다고 해서 절대로 이게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예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어 은는이가 동사하다. 근데 이런 오형식 지금 find, consider, think, believe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 을로 해석되는 것보다 목적어 은는이가 결국에는 가짜 주어처럼 해석을 했을 때, 가짜 주어는 아니지만 뭐 주어처럼 해석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제 예문 가서 보여드릴게요. 목적격 보어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준다? 목적격 보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일단은 이 동사들 있잖아요. 동사들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동사에 따른 해석의 틀도 일단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예문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앞에 있는 거 싹 다 한번 지우고 자, 앞에 나온 동사들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예문을 일단 가지고 왔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will not leave you sad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 주어가 되겠죠? 아이고야. 이거 한번 지울게요. 사선을 잘못 그었네요. 자, 나는, 그죠? 주어가 됩니다. 빨간 펜 나오고, 자, 나는, 그죠? 주어가 됐고요. 자, will 같은 경우는 조동사인데, 자, 조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자, 조동사 포함해서 그 이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까지, 동사 원형까지 동사로 쭉 구워주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leave. 남겨두다, 그죠? 남겨두지 않을 거래요, 그죠? 어때, will 부정문이니까 동사가 되겠네요. 누구를요? 너를, 그죠? 너를 남겨두지 않을 거래요. 어떡하게? 슬프게. 자, 보세요. 자, 지금 sad 일단 형용사죠, 그죠?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는데 목적어 다음에 형사가 나왔네. 무슨 형식?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해석을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남겨두지 않을 거래요. 너를요. 어떡하게? 슬프게. 자, 해석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새드를 뭐뭐 개로 해석됐을 때. 근데 있잖아요. 이거를요.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sad에다가요. ly를 붙인단 말이에요. sadly 슬프게. 해석도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형식에서 목적의 보호는 어쨌든 명사나 형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부사가 올 수가 없다는 사실. 주격보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The coach. 자, 그 코치는요, 주어가 되겠죠. 명사. will make. 자, 이게 될 거예요. 그죠? 뭐 만들어 줄 거다. 만들어 줄 거다. 뭐를요? 너를. 그죠? 너를 만들어 줄 거다. 뭐 어떡하게? 강한 러너. 뭐 러너면은 뭐라게 뭐 뛰는 선수? 뛰는 선수로. 그죠? 육상 선수라고 합시다. 그죠? 육상 선수로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사가 나왔죠. 그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명사가 나왔네요. 물론 목적어도 명사가 될 수 있지만 보니까 동사 자체를 보니까 사형식 동사가 아니네요. 그죠? 사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make 같은 경우 사형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너에게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가 사형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형식은요 반드시 간접 목적어가 뭐뭐에게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코치는요 만들어 줄 거래요. 누구를요? 너를 뭐로? 강한 육상 선수로 만들어 줄 거라고. 그죠? 줄 거라고. 자, 강한 선수로 만들어 줄 거야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 한번 우리 해석 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make가 어디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싹 다 지우고 make 지금 여기 나와 있죠? make 여기 나왔고요. 지금 leave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해석이 다 열로 갈 거예요. 주어는요 동사다. 목적어를 목적어 보게 또는 목적어 보로. 그죠? 나는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슬프게. 그죠? 그 코치는 만들어 줄 거다. 너를 어떡하게? 강한 육상 선수로. 둘 다 지금 명사나 형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해석도 지금 이 틀에 맞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예문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자, 빨간 펜. 자, 이 동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개에 있는 예문에 있는 동사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그죠? found, 자, 알아차렸대요. 알아차렸대요. 자, 이 배드가 나오는데, 자, 이걸 일단 제가 을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요 알아차렸대요. 그 침대를 그죠? 그 침대를 뭐하다고? 편안하다고 그죠? 자, 알아차렸다. 물론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걸 제가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요 알아차렸대요. 그죠? 그 침대가 편안하다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어를요, 물론 목적어 자리에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주어처럼 있는 이가를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오형식 동사들이 나왔을 때.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그들은요, 자, 주어가 되겠죠? considered라고 했어요. 고려했대요. 또는 생각했대요. 그죠? 그 남자애가 목적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아이가, 그 소년이 뭐라고? 천재라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다 해석을 하나 더 자, 여기 지금 3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목적의 보라고 또는 목적의 보다고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유들리 있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어쨌든 여기 지금 이 목적어,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지금 이러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를요 을로 해석하는 것보다 목적어 은는 이가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라는 사실. 이런 경우들이 몇몇 경우 더 나올 거예요. 뒤에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때 좀 잘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형식에서 일단 목적격 보호로 명사,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를 먼저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한 부분이 남았죠.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목적격 보호로 그다음 원형부정사, 그죠?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씩 다뤄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일단은 오늘 배운 것부터 먼저 복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책이 있다면 그 안에서 오형식 문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복습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은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 그죠?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